도망치듯 순임 씨 집에서 달려나가는 두 남자. 백주대낮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마을 부녀 회장이 그 모습을 발견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어쩌다 이러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거기 누구 없어요? 혼자 사는 순임 씨. 이웃들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추운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불 좀 먼저 깔아놔. 아이고 형님 웬일이셔? 이거 발자국이죠? 도둑 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집안 여기저기 찍혀있는 흙발자국. 그런데 아니야, 그만둬.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순임 씨. 그만 좀 가봐. 나 좀 쉬어야겠어. 그만 좀 가봐. 되레 도와주려고 온 이웃들을 쫓아내듯 돌려보내는데요. 혼자 남은 순임 씨. 다행이다. 네? 다행이라고요? 도둑이 들었는데도 어쩐 일인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순임 씨. 그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밤이 일찍 찾아오는 산골 마을. 순임 씨 마을은 안에서도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아유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찜질해드릴게. 마을 부녀회장 혜경 씨. 혼자 있을 순임 씨가 걱정이 됐는지 이것저것 싸들고 찾아왔군요. 며칠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아영이 내려오라 하지 그러세요? 뭐하러? 괜찮아. 괜찮긴요. 나이 드신 양반이. 됐어. 아영이 바빠. 부모 대신 키워주고 입혀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고 왜 이렇게 쩔쩔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아영이한테 해준 것이 뭐. 스스로 늘 사랑으로 보듬었던 순임 씨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데도 밭일이며 식당일까지 손녀 뒷바라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요. 아니 스님 씨 이렇게 계속 질주하면 일 갖지 못하지. 아니 치워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살림살이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날이 참 맑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아영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기 아영이. 할머니 순임 씨에게 말도 안 하고 짐을 꾸려 나온 아영이. 아영아, 어디가? 아영아, 너 가방 들고 어디가? 서울 가서 취직할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대학 가야지. 할머니, 돈 있어? 우리 같은 밑바닥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 할미가 너 꼭 대학 보내줄 거야. 대학? 누군 대학 가기 싫어서 이래? 형편이 안 되잖아, 형편이! 아영아, 아영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영은 할머니 품을 떠난 뒤 연락조차 끊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아영이 그런 애 아니야. 아휴,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오지 마. 아이고, 알았으니까 죽 좀 더 드세요. 그런데 영철 엄마. 네. 그런데 뭔가 말할 게 있는 듯한 순임 씨. 어렵게 입을 떼는데요. 부녀 회장의 표정을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인가요? 다음 날 농한기라 다들 마을 회관에 모여 그림 맞추기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부녀 회장까지 모이자 어제 순임 씨 사건이 화제에 오르는데요. 아영이 할머니 몸은 좀 어때? 뭐 잃어버린 건 없고? 그게 우리 온천 가려고 모은 돈 있지? 그걸 잃어버리셨다나 봐. 그 돈이 왜 아영 할머니한테 있었어? 잠깐 쓰고 준다고 급하게 쓸 일 있으시다고. 그럼 신고를 해야지. 우리 돈인데. 자기가 갚겠대. 그 집이 무슨 수로 갚아? 어이가 없네. 아, 공금을 도둑 맞았군요. 혹시 그 돈 다른 데 쓰고 갚을 능력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긴 이상하네. 다른 집 다 놔두고 다 허물어져가는 아영네 집 턴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러다들 벌 받아, 응? 벌 받을 때 받더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언니 나도 탈게. 자신의 돈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흥분한 이웃들. 한 번 생겨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영 할머니 집에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돈 도둑 맞았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됐어.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때 도둑 맞은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순임 씨, 이웃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반 이러고 있는데 청년이 오더라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물? 네. 물 한 잔 못 줄까 싶어서 따라오라고 했지.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네. 그래도 좀 찜찜해서 대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하고 나만 집에 들어가서 물을 떠서 나왔는데 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아, 농사하시나 봐요. 농사는 뭐 아들 손주 주느라고 조금씩 하지. 김장은 하셨고요. 1월 달인데 김장이야 했지. 아유 추워. 아유 다 먹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문을 여니까 낯선 남정네가 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거요. 내 가방. 아유 너무야. 내가 놀라서 가방을 뺏으려고 하니까 나를 밀치더니 가방 속에 있던 돈만 가지고 달아났어. 아유 어떡해. 장정의 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순임 씨. 그렇게 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도둑놈이 가방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딱 가방만 들고 나왔을까? 그건 공금은 왜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비료값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쌀 수매해서 다 채워놨었어. 채워놨는지 안 채웠는지 우리가 알 턱이 있나?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내가 다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여? 물어주긴 뭘 물어줘? 이게 뻔한데 살림을. 아우 이제 제발 좀 그만들지 마세요. 아유 정말. 가요 가. 아, 이웃끼리 왜들 이러십니까? 결백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순임 씨 정말 감추고 싶은 거라도 있는 겁니까? 농한기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갈 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도둑맞은 씨는 어쩐 일인지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했는데요. 이웃들은
씨가 너무 쉽게 도둑 맞았다는 점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딘가 어설펐다는 점, 그리고 홀로 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궁핍했었다는 사실들 때문에 자신들의 공금을 빼돌리고 자작극을 벌인 건 아닌지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날 오후 이웃들이 다녀간 뒤 아픈 몸을 끌고 순임 씨가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임 씨. 아, 카페에서 일하는 아영이였군요. 마을에선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아영이를 만나러 서울까지 오다니 이 무슨 일일까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건 돈 아닙니까? 손임 씨 정말 공금에 손을 대기라도 한 겁니까? 웬 돈이야? 돈 필요하면 할머니한테 말해.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딴 생각? 가방 말이야. 가방이라니. 갑자기 웬 가방 타령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1년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며 갑작스럽게 서울로 떠난 아영이. 서울에서 방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손임 씨에게는 아영이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쪽같이 사라진 현금 다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쩌면 좋지? 설마 아영이가 내가 넣어주려고 다 모아둔 건데. 아, 정말 아영이가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한 달 전. 아영 할머니 기운 내세요. 이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고마워. 아영이의 아버지 주은 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이른 아침 안방에서 나오는 아영과 마주치게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옷 좀 찾느라고 그랬지. 서울에 있나 보다. 할머니 나 갈게. 네가 좋아하는 시래기국 끓였어. 먹고 가. 할머니 나 일하러 가야 되잖아. 나 갈게. 먹고 가지. 아영이가 나온 안방에는 조문객들이 보낸 부의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과 비료값으로 쓸 돈이었는데 또다시 텅 비어버린 가방. 서울까지 찾아와 아영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 아영아, 지난번 건 할머니 돈이라서 괜찮아. 그런데 이번 건 동네 사람들 돈이라서. 나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도둑질하고 살 거면 미쳤다고 카페에서 일하겠어? 그래. 이 할미가 노망 났나 보다. 그럴 리가 없지. 됐어. 겉으로는 우리 아영이 온갖 위하는 척은 다 하더니 속으로는 도둑년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할미가 잘못했어. 그렇게 의심되면 신고하든가. 아영아, 고맙다. 화를 내는 아영이를 보고서야 안도하는 순임 씨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경찰서를 찾아간 순임 씨. 그제야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마을 공금을 훔쳐간 사내들이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됩니다.
먼저 마을 주변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 그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셨어요? 잡혔다면서요? 네. 이거 좀 한번 보세요. CCTV 속 용의자들의 얼굴을 확인해달라는 경찰. 맞아요, 맞아. 이놈들이에요. 아유 세상에. 맞네.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를 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봐요. 괜히 의심들해가지고. 아영이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덕에 범인 잡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랬어. 이제야 한시름 놓은 손임 씨와 이웃들. 그때 CCTV 속 절도 용의자들이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아니, 손임 씨 왜 그렇게 놀랍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요? 2명의 절도범들을 쫓아 들어오는 한 사람. 아이고, 수님 씨 손녀 아영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이 도둑들과 한패였던 건가요? 아니야, 우리 아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지, 아니야. 경찰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 나쁜 놈들, 착한 우리 아영이를 꼬셔내가지고 나쁜 놈들. 착한 거 좋아하시네. 제가 할머니 집 털라고 시킨 거거든요. 심지어 범죄를 기획한 사람이 아영이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긋지긋했던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 화려한 도시에서 새 삶에 취해 있던 아영이. 그러나 도시의 삶은 비쌌습니다. 우리 할머니 지금 쌀 수매해서 돈 좀 있을 텐데. 니들이 할래? 뭘 해? 그러니까 농촌의 한해살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아영은 할머니가 쌀을 수매하고 받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네가 해. 의심도 안 받고 좋겠구만. 난 안 돼. 지난번에 우리 아빠 부의금 훔친 거 할머니가 아무래도 눈치 깐 거 같단 말이야. 에이,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할머니 관절염 있어서 어차피 빨리 못 뛰어. 아유, 독한 년. 10년이나 키워줬다면서 어떻게 그러냐?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무 잘해.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이 무슨 배은망덕한 짓인가요? 아영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범행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상해를 입히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성공했어? 현금 장난 아닌데? 야, 근데 너네 할머니 넘어졌는데 괜찮을까? 아 괜찮아. 빨리 가자. 그래.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걸까요? 그렇게 훔친 돈은 고스란히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뭐 했다고 돈이 이거밖에 안 나왔냐? 야, 우리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돈이 그거밖에 안 남았어? 몰라. 우리 할머니 은행에 있는데 뭔 걱정이냐? 잠깐만요. 와 처럼 친족 간에는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어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친족간이라고 해도 상해를 입힌 강도죄나 재물을 은닉, 파손하는 손괴죄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 사건의 경우 손녀가 주범으로 할머니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이 인정되어 손녀 는 강도치상, 공범인 친구 2명은 강도치상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손녀를 신고하게 된 수님 씨. 내 인생 망쳐놔서 좋아? 어떻게 할머니가 그럴 수가 있어? 생애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켜준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아영.
가족이란 존재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배려와 희생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래서 신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